한국 건축의 새로운 장을 개척한 세계적인 건축 거장, 우리 삶을 짓고 기억을 세우는 건축가 승효상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접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금 한 50년째 건축하는 승효상입니다. 이야, 우리 그 승효상 선생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건축 1세대인 고 김수근 선생님의 문화에서 15년간 건축을 배우셨고요. 1989년 독립 후에는 자신의 건축 철학인 빈자의 미학을 선언하며 자신만의 건축을 시작해서 2002년 미국 건축가협회 명예회원, 2019년에는 아시아인 최초로 오스트리아 학술 예술 1급 십자 훈장을 수여하는 등 세계적인 행보를 걸으셨고요. 그 외에도 뭐 어마어마하지만 일단 그 대표작들을 보면서 같이 한번 좀 얘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죠. 이게 파주 출판 도시를 도시를 설계하셨구나. 우리가 도시를 만들 때는 보통 이제 그 자본하고 권력이 합해서 만든 도시가 네, 대부분이거든요. 네, 네. 근데 저 도시는 유일하게 이 출판인들하고 건축가들이 만나서 소위 이제 문화로 만나서 만든 작은 도시인데 저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그런 형식으로 최초로 만들어졌을 거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있는 건축가들 한 40명을 불러 모아서 전체를 이게 마스터 플랜을 짜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각자 다른 형태로 좀 지어서 도시의 다양성도 이렇게 고려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4채로 나눠서 도시 이거 봤는데? 웰컴 시티라고 장충동에 있죠. 요거. 네. 광고회사 건물이었는데요. 요게요. 이게 7필지를 한꺼번에 모아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보면 큰 건물이 되면은 이게 뒤에 있는 집들이 이 건물 때문에 앞에 안 있는 보이니까. 풍경을 안 보이니까 제가 이게 잘라서 지었습니다. 또 저렇게 짓고 나니까 건물이 특이하니까 광고주들이 다른 이야기 안 하고 다 계약했다고. 자, 다음 그럼 요게 이제 기와 없는 너무 한옥. 이쁘다. 유영준 교수님의 자택입니다. 수졸당. 여기 이제 한국 건축에서 가장 유명한 집이 수졸당이라고 해요. 수졸당을 짓게 된 계기가 뭡니까? 혹시 그 유영준 교수님 물론 저 의뢰를 하셨겠지만. 용준 교수님이 그 당시에 자기 아버님하고 같이 사시기 위해서 이 아버님 퇴직금을 받아서 이제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이 책을 내시기 전이라서 돈이 없는 학자 시절입니다. 그 시절은 그래서 저를 갖다가 이제 소위 긁었어요. 예. 야, 건축가라면 좀 싼 집도 지을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막상 그 당시에 저 일이 없어서 그러셨어요? 뭐 그거라도 하자고 해서 아니 근데 교수님이 집 짓기 전에 이제 요구 조건을 내거셨는데 싸게 지을 수 있는 집이어야 한다. 두 번째, 6식구가 살려면 방이 5개 필요한데 건평은 50평 정도로 지어달라. 세 번째, 생활하는 기능은 아파트보다 편리해야 된다. 네 번째, 집의 분위기는 한옥보다도 아늑하고 공간 분할이 유기적이야. 다섯 번째, 집의 외형은 화려해서는 안 되며 조용하고 단순한 가운데 멋이 있어야 한다. 여섯 번째, 대지가 북서향이라 채광 조건이 나쁘지만 밝고 명랑하게 지어줄 것. 이거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이거? 거의 막무가내 부탁이죠. 이걸 좀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뭐 저는 그 건축주하고 만나면 건축주에게 이야기를 많이 시킵니다. 예. 요구 조건을 다 받습니다. 받고 결정은 제가 합니다. 마지막 결정은 선생님이. 그러니까 뭐 유영준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하셨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거에 충족하는 집을 지어주신 거 아닙니까? 만족 하나마나 수술당에 이사 오시는 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고 하는 그 불후의 베스트셀러 첫 권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계속 집필 하시면서 그게 뭐 대박 났잖아요. 대문호의 반열에 올랐으니까 그렇죠. 저는 주장하는 게 집 때문에 생긴 이거 있어요. 터가 중요해요, 터가. 이거 있어. 우리가 집을 만들지만은 그 집이 우리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위즈턴 처칠의 말인데 그대로 뭐 제가 증명을 갖다 해보인 게 수졸당이라고 이야, 이거 있네 있어. 대문 열고 들어왔을 적에
오른쪽으로 문 열고 들어가야 현관이고 왼쪽은 사랑채로 툇마루가 있잖아요. 공부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글 쓴다든지 할 때는 신발을 신고 다시 신발 벗고 툇마루에서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까 옛날에 우리 한옥이 안채와 사랑채를 분리했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절감할 수 있었고 아주 편했고 그래서 여기서 책을 많이 썼죠. 요게 또 좀 서울대 건축공학과에 이게 입학을 하셔가지고 이제 졸업 후에 우리 뭐 대한민국 건축계의 대부시죠. 예, 고 김수근 선생님 우리 이제 만나게 되죠. 이게 그 김수근 선생님의 그 대표작이 또 굉장히 많은데 이 가운데 선생님이 좀 참여하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경동교회를 제가 요게 이제 예 경동교회. 기도하는. 야 이게 손을 이렇게 깍지를 네네. 끼려고 하는 그런 듯한 모습을. 야. 이야. 저 위에 보면은 옥상 교회가 있습니다. 네네. 저는 저 형태가 이게 옥상에 있는 공간을 감싸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 저 형태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네. 들어가면 음향도 이제 모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저게 이게 좀 둘러싸는. 그렇기 네.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덮고 있으니까 저 하나의 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요소이고 사이로 빛이 들어가서 실내를 갖다가 또 이제 밝게 병을 비추거든요. 그 빛이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진짜 이게 거장은 거장이십니다. 이게 참 진짜 달래 거장이라고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 경동교회에 이어서 아까 양덕성당도 좀 저희가 봤잖아요. 야, 저게 오스트리아에서 파견 나오신 신부님이 부탁하신 일인데요. 이게 선생님 79년에 지어졌어요? 예, 제가 공간에 75년부터 근무를 했는데 77년에 설계를 하고 79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 요즘 건물 같은데. 그러니까 연도가 안 보이면 사실은 저 건축 때문에 저는 이제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유학도 가게 되고 김수훈 선생님도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된 계기가 되었죠. 아 이게 이제 그 김수근 선생님 문화에서 15년을 계시다가 독립을 하니까 고민이 또 굉장히 좀 많으셨다고 그래요. 선생님을 이기는만 목표를 삼았으니까 목표가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금호동 지금 그때는 이제 달동네였어요. 예. 그곳을 지나다가 보니까 달동네의 골목길이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골목길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루하고 누추하긴 하지만 그 공간 구조가 도로의 폭이나 계단의 위치나 그 이게 담장의 크기나 이런 공간의 형식이 이걸 건축가가 설계하라 하면 이렇게 설계할 수 있을까? 이거라면 내가 너무나 잘할 수 있다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빈자의 미학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됩니다. 건축은 이제 어떤 많거나 적거나 돈이 있어야 짓잖아요. 그렇지만 돈의 힘으로만 살지 말고 좀 나누면서 절제하면서 건강하게 살자고 하는 거고요. 이런 그 빈자의 미학이라는 이제 건축 철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수많은 건축물을 만드셨는데 이게 이제 그 제주에 있는 그 추사관. 추사가 8년 반을 갔다가 유배를 갔죠. 예. 8년이 넘는 세월이 유배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고독 속에 8년의 유배는 있으니까 그런 이유의 추사를 갖다가 기념하는 시설이라고 그러면 가장 소박한 진짜 그 원초적 그렇게 보여요. 걸 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추사 기념관을 짓는다 그럴 때 시설이 꽤 커요. 그런데 큰 부분을 갖다가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서 대부분의 시설을 땅으로 다 집어넣고 상부에는 저 빈 공간, 오른쪽에 있는 공간이 있는 곳만 드러났어요. 다 완공한 직후에 이제 그 주민들이 굉장한 건물이 들어설 줄 알았는데 무슨 뭐 감자 창고 같은 게 하나 들어.
거기는 왜냐면 이제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여기 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기념관이 건립이 되는데 거장 승용사 유명한 손님 건축가가 와서 이제 여기를 짓는다고 와. 하는데 위에서 보면은 진짜 창고같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무원들이 굉장히 걱정을 하길래 제가 이게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주민들 모아놓고 이제 강의를 갖다 하면서 추사 선생님의 그런 어떤 삶을 이야기하고 추사 선생님이라면은 이런 건물에 사시는 게 마땅하다고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감사 창고로 하는 걸 갖다 아는데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 자랑스럽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정말 교회의 본질을 그러니까요. 구현할 수 있다고 제가 확신을 들어서 만들었고요. 벽돌이 이제 벽만 쓰여진 게 아니라 바닥, 벽, 천정, 뭐 가구까지 다 벽을 만들었거든요. 뭐 딴 게 없습니까? 뭐 박스적인 그런 뭐 공간인데 제 단순하니까 신비로운 거예요. 야외에 이제 뭐 교회도 만들어가지고 국내 사람들이 쉼터가 되어 있고요. 누구든지 와서 필요하면 들어갈 수 있는 교회예요. 진짜로 제가 지금 속으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만약에 저런 그 교회가 있다면 왠지 모르게 종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들어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공간인 것 뭐 같아요.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그 교회 문도 다 내부 문도 다 이게 열려져 있고. 이 교회는 장소가 좁아서 목사님 목소리가 잘 들렸는데 첫인상이 어땠어요, 여기 안에? 완벽했어요. 처음에 이제 탁 인상이 제일 깊었던 게 이거 천장에서 빛이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와요. 그 철제 십자가를 비추고 거기에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는데요. 고개가 하늘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신과 나와의 관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었고 눈물 흘리는 사람 꽤 많아요. 그래서 왜 울까 생각하니까 가장 단순한 게 신비롭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처음 느낀 게 마산성당이 지어지고 나서 굉장히 수심이 가득한 어떤 직공 같아요. 여직공. 이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가 한 30분 지난 다음에 그 여자가 나오는데 얼굴이 굉장히 밝아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여자는 그 성당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내 건축이 내가 설계한 게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선한 결과를 얻게 했다고 하는 게 난 처음 그걸 보고 건축에 대해서 좀 더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절박함이 더 생긴 거죠. 근데 그 이후로 뭐 내 건축에 가서 우는 사람을 갖다 보면은 이 절박하게 하는데 그에 대한 조금의 보상이 이제 되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축이란 이거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건축이라는 우리 삶이죠. 결코 부동산이 아니다. 오.